저녁길 깊이 있는 이슈 분석, 뉴스피드가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신입생과 재학생 등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는 애초부터 곳곳에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행사 현장에 학생들을 지도할 교수나 안전요원이 따라가지 않고, 또 부산외대 학생처장은 사고가 난 체육관은 사전에 미리 점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 행사장에는 학생 안전을 책임질 교직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학은 학생처장과 본부팀장 해서 교수 1명과 직원 2명만 보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산외대 정혜린 총장은 학교 행사와 별개인 총학생회의 독자적인 행사라서 학과 지도 교수를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사고 원인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린 눈, 이 눈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참사가 발생했다. 이게 1차적인 원인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족보의 사학 부산외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면서 오늘 트윗에다가 실세 총장의 아들이 소유하는 골프장을 팔아서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교육부와 국회는 하늘 아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학교 측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을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광고 듣고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장소로 정해진 데는 대학과 총학생회 갈등이 배경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외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대학 당국과 학생회가 공동으로 열던 예년과 달리 총학생회 단독으로 주관했습니다. 학생회가 궂은 날씨에도 지도교수 없이 행사를 진행했고 대학은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 비용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총학의 활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간섭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학처장과 학생과 직원 등 교직원 3명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을 뿐 지도교수는 이 행사에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과 같이 이제 행사가 진행되었더라면 안전적인 문제도 좀 더 강구되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부산 외대는 학교법인 성지학원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현 총장 정혜린 총장은 직전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정혜린 총장은 1981년 부산 외대를 설립할 당시에 개인 재산으로 학교 건립비를 충당하는 등 실질적인 설립자로서 학교 발전에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 여야 의원 8인 국회 대책반장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불러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민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자, 국회 대책반장으로서 그동안 어떤 활동을 벌이셨습니까? 그동안은 아니고요. 예. 이 사건이 이제 그저께 밤에 있었고, 예. 어제 국회에서 문화부 장관, 교육부 장관 대상으로 신년 저희들이 이맘때 되면은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거든요. 예. 그걸 제가 초반에 이 난리가 났는데 이 주무장관, 특히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 한 가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예. 현장으로 가시라. 예. 그렇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네. 그 죄로 예. 그러면 국회의원 당신들은 왜 여기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네. 그럼 우리도 가겠다 해서 여야가 대책반을 꾸려서 예. 어제 저녁때 내려갔고요. 먼저 제안을 하셔가지고 결국 국회 대책반장이 되신 거군요. 뭐 항상 뭐 세상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다 말씀 중간에도 갈 텐데. 예. 근데 뭐 이거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아주 분통하게 10명씩이나 네. 몰살을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어디라도 현장을 가서 제 눈으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고 유족들 만나서 좀 위로도 하고 싶었고 예. 그 대학 측을 만나서 좀 그 책임도 추구하고 싶었고 네. 그런 마음으로 어젯밤에 내려갔다가 예. 쭉 현장과 유족들 만나보고 예. 이건 쭉 파악을 해보니까 이 문제의 책임의 핵심이 예. 총장이에요. 정혜린 총장. 네. 예. 근데 그 총장은 뭐 보이지도 않고 네. 총장이 이 수석에 팔을 긋어 붙이고 나서야 될 분인데 네. 그분을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방송 기자들 앞에서 뭐 모습을 드러내긴 했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잠시 왔었고. 네.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 의원들이 여야 의원들 4분이 내려가셨는데. 예. 총장 측에 저희들 제안을 했어요. 예. 의원들 내려온 김에. 예. 우리가 총장님을 만날 테니까. 예. 원하는 장소 시간을 주면은. 네. 오늘 밤이든. 예. 어저께 기준으로 밤이든 아니면은 뭐 이른 아침이든 언제든 우리가 네. 가겠다. 예. 네? 그렇게 전가를 띄웠는데 뭐 답이 없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이분이 좀 굉장히 특이한 분이시구나. 예.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제가 또 국정감사 10년을 한 그런 그 촉을 세워서 네. 다 이렇게 더듬어 봤죠. 예. 지금 병원에 숨어 계세요. 저는 숨어 있다고 밖에 보지 않아요. 아, 병원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 모든 책임은 대학에 있고 내 총장이 지겠다. 예. 네? 그러면서 이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예. 저 병원에 뭐 병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네? 병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 물론 그렇게 핑계는 되죠. 그게 항상 뭐 재벌들이나 네. 큰 사고를 친 힘 있는 분들이 네. 사고 터지면은 병원에 입원하고 네. 하는 그게 수순 아니겠어요? 저는 예.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예. 젊은 아이들을 10명이나 이 참사를 당했는데 어떻게 책임이 있는 총장이 이거는 예. 저는 뭐 거의 99% 예. 이거는 대학에 있고 예. 특히 총장한테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자,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따 참사 현장에서 피해 학생들을 만나셨을 텐데, 뭐라 이야기하던가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그런 거예요. 예. 우리는 학교를 믿고 온 것인데, 네.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당연히 학교가 책임을 져야 될 사건인데 네. 총장이 학교 책임에 대해서 발뺌을 해버리니까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이죠. 빨리 병원으로 나와서 네. 병원에서 나와서 학생들을 만나서 달래고 유족들을 만나서 달래고 이후에 지금 수습에 필요한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될 당사자가 총장인데 네. 그 총장께서 자신 책임 없고 학교 책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거는 경우가 맞지 않는 지금 이야기를 총장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국회의원들을 안 만난 정도가 아니라 지금 피해자 학생 학부모를 접촉하지도 않은 거군요, 이 총장이. 그렇죠. 부총장을 내세워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그분들이 권한이 없어요. 이 학교는 제가 이렇게 그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오래 하면서 이 학교의 그 사학의 특성이라든지 그 내부의 구조를 빨리 파악하는 그런 나름대로 좀 촉이 있거든요. 여기는 100% 그 총장, 정혜진 총장의 거의 어떤 그 권력이 뭐 어마어마하게 집중된 그 학교 사학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부인은 지금 이사장이고요. 부인이 이사장입니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학교예요. 전적으로 전형적인 그 족벌 사학이군요. 이런 족벌 사학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총장이 이 문제를 책임 없다고 하면은 다른 부총장 아니라 부총장 할아버지가 나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풀 수가 없죠. 지금 계속 협의를 이 시간에도 진행 중인 것으로 현장에서 계속 보고가 올라오는데요. 하루빨리 지금 총장이 나서서 모든 것은 내 책임이고 학교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분 보니까 골프장도 아주 부산 쪽에서 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베이사이드라는 아주 좋은 골프장 회원권이 2억이나 되는 아주 부산 쪽에서 좋은 골프장도 가지고 계세요. 사지를 틀었더라도 골프장을 팔았더라도 내가 그 모든 그 어떤 사태 수습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게 학교를 이끌고 있는 총장의 책임 있는 모습이죠. 이 사태의 총장의 모습에 당연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거는 아주 뭐 분노를 지금 하고 있죠. 사태의 위중함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당장 그 또 유족과 피해 학생들을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위로도 하고 또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아닌 이상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라도 이 문제를 병원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회피할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고요. 자, 부산외대는 한국외대하고는 관계가 없죠? 전혀 무관하죠. 전혀 무관한. 이름만 외국어대. 이 학교는 81년도에 부산외대는 설립되었지만 그 전에는 성지공전이었어요. 성지공전. 성지공전을 정혜진 총장의 부친이 설립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81년에 정혜진 이 총장이 그 학교를 좀 바꿔서 부산외대로 만든 건데 뭐 알려진 거와는 저는 이분이 부산 외대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제를 많이 출연했거나 저는 그러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성지 공전을 학교 지금 그 학교 터도 그대로예요. 건물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학교 내용만 공전해서 외대로 바꾼 거기 때문에 크게 뭐 그 투자를 할 그럴 그 상황은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자, 안민석 의원께서는 부산외대 정혜진 총장을 핵심 책임자로 지목하셨는데, 근데 그 행사는 총학생회 주최였고, 학교는 당시 총학생회와 사이가 안 좋았다. 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상은 무엇입니까?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걸 전제로 하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수들이 함께 동행을 했더라고 그러면은 이런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다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하고 총학이 사이가 안 좋더라도 당연히 교수님들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요. 작년 OT까지는 교수들이 다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학교가 예. 캠퍼스를 이전을 지금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예. 기존에 있는 캠퍼스를 팔아서 예.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부산 중심부에 있더라고요, 그게. 예. 이게 이제 여의치 않아서 예. 은행에 빚을 얻어서 융자를 얻었다 보니까 예. 빚이자 갚는 것도 학교가 부담이고 어쨌거나 최근 학교가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총학에다가 예. 너희들 OT 이번에는 외부로 가지 말고 예. 새로 만든 캠퍼스의 기숙사하고 네. 체육관 네. 거기에서 해라. 예. 그러니까 총학이 이걸 급으로 한 거예요. 예. 그러면 학교에서는 네.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네. OT라는 거는 명백하게 예. 학교의 정식 행사예요. 예. 이런 과정에서 총학하고 학교하고 입장이 틀려가지고 총학에서 주관을 하는 OT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네. 장소를 섭외했다 할지라도 예. 당연히 학교 측에서는 이 OT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 이런 사고가 났으면은 예. 이 OT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학교가 져야 되는 것이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것이죠. 예. 그런데도 학교가 지금 현재 도의적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 네. 학교는 책임이 없다. 예. 라고 발뺌하는 것은 네. 이건 학교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지금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민석 의원은 이제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경우인데 통상 학교하고 총학생회가 사이가 안 좋더라도 OT가 열리면은 본인이 이제 가르칠 학생들이니까 이 교수님들이 따라가는 게 마땅할 텐데 이 교수님들은 안 가셨던 모양이죠? 아니 근데 OT가 보통 이제 과 OT를 하면은 교수들이 예. 다 가요. 예. 근데 최근에는 예. 이런 총학이 신입생 입학하기 전에 총학단에서 OT하는 거는 교수들은 거의 안 가고요. 네. 학생들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 학생회장은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학생처장. 예. 그런데 이 학교가 지금 학생처가 없어요. 학생처가 없어요. 학교가 어렵다 보니까 예. 학교 이전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예. 교무처와 학생처를 교학처로 통합을 합니다. 최근에. 그런데 교학처 시스템 하에서는 예. 교무 업무가 주를 이루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OT를 제대로 챙길 만한 학교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학생처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학생처장은 지금 현재 교학처장이 되겠군요. 교학처장이죠, 교학처장. 예, 교학처장.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지금 의문이 드는 게 예. 그러니까 교학처장 그러면은 이제 교학처장이 처음부터 학생들하고 예. 같이 되는 것이죠. 예. 갔다가 만약에 낮에 갔더라고 하면은 이게 지붕이 예. 간이 건물의 간이 건물 지붕 위에 눈이 수북히 쌓였으면은 좀 교수나 기성세대 어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이게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교수들이 좀 갔더라고 그러면은 예. 교수들 중에서는 전방에서 군대 생활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 더 많으니까. 예, 고향에서 자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러면 이 정도 눈이면은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교학처장이라는 분 자체가 학생들하고 가치를 가지를 않고 예. 나중에 합류를 해요. 그런데 합류하는 그 시점도 네. 두 가지 지금 주장이 엇갈려요. 예. 한 주장은 네. 나중에 밤에 들어갔다는 주장이 있고 교학처장 본인의 지금 주장은 조금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요. 네. 도착 시간을 거의 정확하게 5시 반에 도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물론 그 시간도 이제 어두울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눈을 잘 못 봤을 시점이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지붕 5시 위에. 반에 도착한 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예. 그 밤에는 그 주위의 산속의 그 환경이 제대로 보여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예. 아무튼 학교 측의 책임자 교수가 예. 학생들하고 함께 가서 예. 학생들의 점심때 출발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낮에 그 주위 환경을 예. 조금만 세심하게 살폈더라고 그러면은 네. 이런 참사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었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 따라서 네. 이 문제의 책임은 예. OT를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될 대학 측, 그 다음에 OT를 함께 동행해야 될 대학 측, 대학 측의 책임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대학에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에 대해서 네. 학생들과 유족들이 예. 지금 붕괴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정혜린 총장, 지금 아프더라도 지금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 들어온 학생 10명이나 숨을 거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병원에서 지켜보는 태도는 납득이 안 가네요. 예. 안민석 의원님.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과 함께 이번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빵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사안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한국 국정원 또 한국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의 공문서가 위조됐다. 이렇게 밝힌 중국 정부를 비하했습니다. 중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비하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중국이 북한을 돕기 위해 허위 문서를 우리 측에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음모론까지 폈는데요. 오늘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들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습니다. 간첩 사건의 피고인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는 중국 측의 문서가 몰래 북한에 들어갔다는 중국 측의 문서가 하나 와서 검찰이 이걸 제출했고요. 몇 달 있다가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또 중국 측 문서가 변호인 측에 제출돼가지고 서로 상반된 두 개의 문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나는 지금 과연 잘못된 거죠. 그렇겠죠. 근데 그게 재밌는 거는 그게 다 중국 측 처음에 넘어갔다고 온 거는 중국의 지방정부가 보낸 거고, 네. 나중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 중국의 중앙정부가 보낸 겁니다. 자, 윤병서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문서 3건 가운데 한 건만 외교부가 중국에 요청한 것이고 그 한 건마저도 법원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 답할 수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의원은 3건 모두 마치 중국 지방정부가 발행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요. 예. 자, 김진태 의원의 말 계속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두 번째 온 것이 중국 측이 자기들이 첫 번째 한 것을 부인하는 지금 이제 그런 양상으로 돼 있는데요. 예. 자, 이런 상황이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중국 측이 어차피 두 개를 다 보내온 거기 때문에 당신들 어떻게 이런 걸 보내올 수 있냐. 이걸 경위를 확실히 밝혀달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야당에서는 그러면 첫 번째 보내온 게 이게 국정원이나 검찰이 위조한 거다라고 단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좀 추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좀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좀 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 사이에서는요, 꼭 중국이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 자기들이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나라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이게 좀 미궁에 빠지는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중국 국적인입니다. 중국 화교. 예. 그러니까 어떤 자국민 보호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라는 점, 중국으로서는. 예. 자,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중국이 위조된 것도 아닌데 위조된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좀 느껴집니다. 예, 이 중국에게도 이렇게 선진국이 아니다, 개도국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여과 없이 노출했는데요. 자, 김진태 의원의 발언은 또 논란거리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뭐니 해도 형제 국가예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가까운 국가입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거는 중국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다른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이거를 위조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국익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한 아주 위험한 지금 행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민주당의 지금 지적, 비판을 정치 공세를 하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국정원이 최근에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해서 중국에 참고 있다 이런 말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김진태 의원까지 나서서 중국 정부를 비하하고 음모론까지 제기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거센 반발을 자초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늘 논평을 내놨습니다.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한 말을 들으면 귀를 의심할 정도로 상식이 이하다. 중국에 대해서 막말을 넘어서 망언 수준의 발언을 한 것을 볼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미달이란 점은 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국익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소지까지 다분해서 대한민국 국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할 정도라고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G20 국가고 G20 국가 정도가 아니죠. G2로 불리는 그런 중국 아니겠습니까? 또 UN 상임이사국이며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하는 바가 뭐 전체 나라 가운데 1위인 이런 중국을 보고 선진국이 안 된 국가 운운하면서 그런 나라에서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는 국회의원을 새누리당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라면서 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진태 의원이 중국과 북한이 형제국가라면서 중국이 어떠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서로 다른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색깔론적인 그런 음모론을 펼쳤는데 이건 중국조차도 종북몰이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자, 김정현 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려서 이런 반국익적이고 몰상식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 전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 할지 참 궁금할 따름이라면서 새누리당은 김진태 의원의 망언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김진태 의원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규탄 시위를 벌였던 교민들에게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남겨서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죠. 예. 자,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이 리조트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명피해까지 났죠. 10명의 학생들이 참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는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이 유족과 이 코오롱 측이 보상 합의를 했다는 그런 소식도 방금 들어왔습니다. 네, 뉴스피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